네. 그러면 이번 시간 얼른 빨리 가보죠. 예, 윤지호 윤평 평론가님 모시고 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오랜만 아니죠. 전주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예, 이번 예. 주도 뵙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프로님 뵌 건 또 오랜만이시죠, 근데? 네, 오늘 1년 반 만에 김프로님 뵀어요.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서 일단 오늘도 왔습니다. 저번 주에 왔었는데. 예. 네. 자, 하여튼 뭐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이번 한 주는 하여튼 실망이 꽤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근데 윤 평론가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장 사야 된다는 얘기를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주도주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사실 전 국민의 주식 아버지가 아버지는 너무 전혀 아닙니다. 삼촌 전혀. 되셨는데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는 톤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와서 일단 1.1배였던 그쵸. 3,280이 PBR. 거기서 좀 막힌 거 아니냐 예.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드리신 말씀은 여전히 저는 7, 8 아마 9월 초반까지도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을 높게 예.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상당히 그 바톤 타치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을 이끌어왔던 소위 조선 방산 또 있고 저희 주주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었던 지주금융이 좀 주춤한 가운데 일부는 예. 뭐 사실 최근에 올라온 거는 다소 소외되어 있던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다들 어떤 분석의 범위 내에서 제외시켜놨던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는 상당히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좀 내 포트폴리오는 제자리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게 나오는 거냐면 일단 요 그림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원래 전에 제가 어디 강연 같은 거 하면 꼭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3% 요즘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자꾸 시장을 뭐 낙관론자냐 너는 비관론자냐 제가 뭐 제 경험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이분법적인 거.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상 오히려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자체보다는 무엇이 결정적 변수인가를 말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께서도 작년부터 좀 좋게 봤던 거는 소위 거버넌스라든가 한국 주식 그렇죠. 가능성을 봤던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메인 시나리오와 비교하는 거죠. 메인 시나리오가 뭐냐? 그에 반환한 리스크 시나리오는 최소한 3개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면 메인 시나리오는 뻔해요. 그냥 거버넌스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거버넌스 개혁에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 보시면 금융주도 있지. 금융, 조선, 지주, 은행, 증권주 보십시오. 시장이 30% 70%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더군요. 한수증권도 그렇고 뭐. 그럼요. 근데 김프로님 증권주가 PBR 1배 넘어간 경우가 그렇게 없었죠. 이 정도 갖고 못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실 은행 지주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 봐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 종목들은 거버넌스 개혁의 메인 시나리오가 좀 약화되니까 주춤한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언제 살 거냐가 중요한 거죠. 거버넌스 개혁이 좀 다시 속도를 내면 사야 되는 거죠. 네. 이번 밀렸을 때 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바로 미국 관련된 거예요. 미국에서 결국 미국이 원하는 산업이 뭐냐 또 미국의 현지 공장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거냐. 야, 조선 방사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접근하면. 그럼요. 그 PBR 조선이 저번에 4.1배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2000년대 그 미래에셋에서 뭐 우리 엄청나게 조선지 열풍 불 때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리신 말씀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요새도 계속 보는 이 거버넌스 개혁은 좀 주춤한 거 아니냐 생각이 있었고 사실 많이들 놓치고 있는 이 아래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기대의 현실화가 뭐냐면 오늘 이제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연준의 어떤 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이사가.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분은 트럼프의 가장 경제 최근 책사인 그렇죠. 저번에 지명했던 윌러 이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이 뭐냐?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나와봤자
이거는 일회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음흠.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세를 올려도 그거 관세로 인한 소위 문제는 수출하는 기업들, 미국에 국가나 기업이 공급업체가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 안 시킬 거다 보는 거고, 이번에 파월 기자회견에서 그날은 좀 시장에서 좀 불안해했던 게 파월은 관세발 제화 인플레가 극초기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빨리 얘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닥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냐 안 나냐.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됐을 때 잘못하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왔자 한 4.4나 4.5고 통제될 것이고 아름다운 상황. 뭐 우리 말하는 소위 골디락스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 흔들린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세라는 게 뭐 우리 실효 관세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좋게만 보면 트럼프가 천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7월 말까지만 보면요, 놀랍게도 미국의 정부 지출이 한 7% 늘었는데 재정 수입이 9%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줄었어요, 진짜 0.1%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 짓 같은데 어떻게 했던 간에 관세를 걷어가지고 법인세보다 관세를 더 걷은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죠. 미국 사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재정 적자가 한 2조 달러 있는데 그걸 줄이겠다가 아니라 명목 GDP 높여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인데 그렇죠. 이게 먹히는 거냐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 메인 시나리오는 최근에 보면 집중투표제가 법사위 통과됐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이게 후퇴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 10년 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게 뭐 2조 이상 기업이지만 된다면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사회에 소수주들이 참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도입되면 외국 투기 자본 들어온다 뭐라고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휘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야 이거 투기 자본 들어와서 기업만 해지고 가는 거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 아닙니까? 뭐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는 건 법사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고 외국인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보고 있고요. 세제 개편안이 좀 문제죠. 소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소음이라 보는 이유가 결국 뭐 얼마가 대주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번에 변화 중에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한 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엄청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였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여당에서 발언 자제까지 나왔습니다. 러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당장 뭐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지금 기대감으로 한 100억 해줘야지 대주주한도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정치인들이 주가 여기서 만약 그러면 한 20% 폭락한다 쳐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권이 대한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주가 좀 빠져봐야 냉랭해서 결국 뭐 움직이는 게 재무부 뭐 금정국장 뭐 이런 분들만 움직이고 그쵸. 정치인은 아예 그 우리 영역 아닌데 이런 생각.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처럼 그 말 안 하다가 작년이랑 초에 이제 뭐 좀 못 가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 와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힘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아까 변동 얘기 드린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러한 소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재 불안한 모습.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도박이 정말 성공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관세 만약 트럼프 파월 지금 시장에서 기대는 9월 되면 네. 비컨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50bp.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 거죠. 고용이 안 좋아도 돈 풀 거고 뭐 될 수도 있죠.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파월까지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연준의 독립성 여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트럼프도 거기까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럼 트럼프와 소위 파월 간의 이 인식 차이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벌어질 거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총대 매고 미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좀 금리 갖고 이러냐면 미국은요 사실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왜 트럼프가 이럴까에 대해서 미국의 저널 같은 거 좀 뒤져보면 건설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로써 경기를 판단해 왔는데 신규 주택이 재고가 계속 쌓여요. 아 당연하죠. 모기지가 모기지가 너무 높죠. 6에서 7%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 애들은 3에서 4% 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게 돌아가야 이걸 뭐 할 텐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패드 중립금리라는 건 결국 경기를 부양하지도 회상하지도 않는 수준인데 중립금리가 한 3.25에서 3.5거든요. 아니, 거기까지만 낮추자 이거죠. 말은 되는데 사실 여기에 모든 거는 인플레가 전혀 네. 반응을 안 해야 된다는 전제죠. 그렇죠. 관세로 인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갖 시나리오가 어떻게 금리가 내려갈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4%도 안 깨지는데 4.5도 안 넘어간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그 8, 9월 중에 그거에 대한 계속 테스트가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메인 시나리오는 굳건하다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서브 시나리오들 중에서 좀 약간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어떤 그 혼란은 물론 대주주도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의 위험 자산 회피가 확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더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위험 자산 선호만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상당히 선호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 뭔가 한국이 쉽게 후퇴하지 않겠다에 대한 뭐 자료야 이렇게 되죠. 뭐 한국 뭐 이렇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채찍만 있고 당근만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자료 갖고 그러는데 뭐 그거가 갖고 본질을 바꾸겠습니까? 최근에 되게 특이한 건 전에 한 번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그 소위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에 직접 안 해요. 위탁할 운용사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이 있죠. 최근에 보면 뭐 말해도 되죠. 기사 나와서 빌리언 펀드가 아주 저도 그 대표님을 아는데 어떤 외국에서 3,500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예요. 롱숏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직접 하긴 그렇고 돈을 태우고 싶은데 글로벌 유동성은 많으니까 거버넌스 개혁 때문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상반기에는 국내 자금이 어떤 힘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올라온 뒤에는 거의 외국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글로벌하게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를 오프하려는 분위기? 그냥 그게 나온다면 약간 제가 겁을 내는 건데 저번 주 금요일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뭐 그쵸. 이런 이슈 후퇴 뭐 이런 걱정.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오늘 사실 미란 임명은 트럼프가 뭐냐면 네. 왜냐면 미란이 임시로 지금 이사된 거거든요. 그렇죠. 몇 개월. 대놓고 들어가서 9월에 임의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나 목적을 그냥 지시를 받고 간 친구다. 그럼요. 왜냐하면 아니 연준 공사 현장에 가지 않나. 그러니까 끝없이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자기 생각에는 이 금리가 굉장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거의 3.5 정도까지 낮춰야 그나마 그게 중립금리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최소한 가야 된다.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파월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아는 측근들이 가겠다. 그래서 윌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이거는 일회성인 걸 갖고 왜 그러냐. 근데 이게 또 파월의 말이가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코어도 있죠. 자동차 제한 코어 제어 가격 보잖아요. 다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밑으로 가면 뭐냐면 또 관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관세가 발효됐잖아요. 이제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발효됐는데 정말 그 소위 뭐 트럼프 말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 요만큼만 올리고 다 우리가 떠안는 방식.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한 소위 우려가 완화되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익이 4분기에 약간
슬로우 해줄 수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이 미국 매크로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왜냐면 많은 분들이 결국 상법 개정 이게 막 후퇴돼서 우리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걱정 별로 안 해요, 솔직히. 왜냐면 이건 판바꾸기는 힘들어졌다. 근데 문제는 그런 소리 위험 자산 선호 흐름이 조금씩 약간의 좀 노이즈가 끼는 건가 지금? 그런 걱정성이 저번 주부터 있는데 이번 주도 사실 그러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뭐 관세가 일단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3%였던 실효 관세가 6월에 10%로 올라왔거든요. 실효 관세가 18.5%예요. 그러면 말겠지 없던 비용이 18%가 생겼는데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오든지 간에 부작용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지금 조방원이 제일 핫한 거는 맞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앞으로 뭐가 좀 더 추가될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네. 삼성전자 사례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줬어요. 삼성전자. 아이디어가 제가 자꾸 요새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제 미국의 구도화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거의 기준은 미국의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두 공급망이 재편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장 있는 게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장기적인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방법 별고 이런 게 낫다는 생각이 그게 하나가 있고 우리 경제는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는데 주가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공장을 다 옮기려고 하겠죠.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냥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안으로 들어와. 이번에 애플이 왜 했겠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애플 입장에선 생산은 해야겠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소니는 없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 정책 영향이 없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위 뭐 소프트웨어,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의외로 그런 쪽들,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미국이 관심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죠. 하이브도 오르고.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CJ 변화가 오르고. 좀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했던 간에 저는 한국 고유의 그러니까 미국도 잘 보시면 가장 핵심인 거는 그 소위 올드 이코노미 투자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잘 보시면 뉴 이코노미로 다 돈 거예요. 그 빅세븐. 근데 이제 올드 이코노미라는 게 거기에 총화가 전력이 됐으니까 전력만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뭐 건설업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원전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건설회사 중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그 장기적인 어떤 수주 성장성을 확보할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 중에 그다음에 숫자가 찍힐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적 투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 그래서 뭐 건설회사 중에 그런 일부들도 좀 보실 만하고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조방원도 좋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반기에 너무 포트를 받았고 그거는 어쩌면 조정받은 상태에서 특히 지주와 금융회사는 이번 조정기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생각해서 나눠서 사셔도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미국의 어떤 구도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들은 네. 어쩌면 최근 상승을 이끌고 있고 좀 더 장이 올라간다면 장이 만약 더 올라간다면 그게 올라가는 거지 기존의 것들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주금융은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키움증권이다. 지금 실적 보시면 놀랍고 그렇죠. 증권주 한투증권 실적이 몰라요. 어마무시하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은행주 보면 KB금융이 네. 원래 은행이 결국 주주 환원율이 50%를 못 넘길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50% 넘겨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정보 제어할 거로 봤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50%를 넘겨요. 예, 지금 배당 뭐 소득 배당 분리가세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조건 중에 40% 요건이 들어가는 순간 금융주에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다만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좋아진다고 했던 것들 이제 보험주가 있거든요. 금융주 중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주 매수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는. 보험의 업종 산업의 그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퀘스천 그것도 마크죠. 문제고 뭐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도 지금 갑자기 말하는 게 나왔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증권주들도 은행주들도 그 중에서 뭐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주들은 뭐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 뭐 하나의 주도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확산돼 있어요. 한국의 기관과 다르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이 뭘 선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달라진 건 그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주식들에 대한 소위 매력.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 그룹 주내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주가 혼자 따로 가는 게. 글로비스라는 회사예요. 아, 글로비스. 그건 현대, 기아차 같이 움직여 어느 날부터 따로 가요. 글로비스가 물론 물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현대, 기아차 그룹의 소위 그러한 순환 투자 구조를 생각한다면 글로비스가 매력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좀 뭘 보고 있나를 저는 점점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제목을 기대 현실화를 말씀드린 게 기대가 현실화되는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는 반응해 오고 있다. 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전자도 그랬고 뭐 애플 얘기 새로운 줄 아시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말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원래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다가 현실화 구체화되니까 주가가 바로 반영했다. 그런 식의 종목별 접근이 상당히 유용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의 어떤 폭락 장세 네. 이게 이제 겹쳤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한국의 어떤 주시장에 대한 정책이 조금 보수적으로 후퇴 또는 그렇게 화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 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 혹은 위험 자산에 대한 축소 네. 여기 겹쳤던 건데 거의 다 회복했어요 지금. 네. 국내 증시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거의 다 오늘 좀 오르면 이제 네. 폭락 전 가격대까지 오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네. 리스크온 해도 돼요? 국내 주식?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가 확실히 구체화되는 것들만 해야 돼요. 아, 어중간한 것 갖고는 아. 시장이 반응을 전혀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좋아하는 주식 사지 말란 얘기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언제든지 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소위 발언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세 부과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소위 논의가 진행될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의 시계를 이번에는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건 난 정말 좋게 본다. 그런 주식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가는 거고 네. 난 그래도 주식을 갖고서 좀 줄였다가 늘렸다 하실 생각이라면 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시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네. 혹시 그럼 지금 조방원 요 말고 저 가발주는 좀 어떻겠습니까? 저기 뭐가 있나요? 앞에? 가발주는 이제 하이모죠. 네, 하이모에서 무료 체험 고객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무료 체험 기회 여기에서 신청만 하셔도 상담만 받으셔도 내추럴 프로텍터 샴푸도 증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맞춤 가발 1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1588-5858 모발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그래도 많다. 예, 많어. 머리만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게 큰 복이죠. 얼마 네, 부러워. 그렇죠. 우리 김부님은 조금 나는 잘 빚었어요. 잘 빚어. 빚질할 때 또 빚에 이렇게 한두 개 빠지면 또 속상하죠. 엄청 속상하죠. 네. 자, 하이모로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88-5858이고요.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즘 헷갈리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시고요. 우리 김프로님은 네, 저는 다시 경영일서 업무로 복귀하겠습니다. 네.
야, 그 무슨 저 깜빵 갔다 온 저 재벌 총수 다니고 경영일선에 복귀하신다는 게. 네, 하여튼 이주호 기자 네.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아침 진행 네. 같이 해주셨고 앞으로 종종 네.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 가끔 많으시니까. 네, 가끔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11시에 하는 밥보다 투자 하나 있죠.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